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문다혜를 경찰이 소환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나온 얘기는 비공개 소환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비공개 소환. 글쎄요. 원래는 공개 소환을 하는 게 맞는데요. 이 정도의 무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공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개 소환을 하고 그리고 문다혜에게 사과할 기회도 주고 말이죠. 그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이죠. 용산경찰서가 문다혜 신분을 숨기는 등 뭔가 문다혜를 감싸고 도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잉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중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트롯 가수, 그야말로 트바로티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어떤 그런 가수의 바늘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김호중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고 비난을 받았는데 왜 문다혜는 비공개 소환을 한다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가 7일 날 소환하기로 했다가 지금 언론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로 미룬 것인데요. 너무나 미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소환한다는 겁니까? 바로 내일이라도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벌써 몰래 소환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소환 대상자가 말이죠. 문다혜 말고도 그때 같이 술을 먹었던 남자들, 얘들도 소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일단은 참고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같이 술을 먹고 나서 말이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술 먹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지금 인사불성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으면 이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마지막 3차에 같이 술을 먹었던 사람 이때에 들어갔을 때 문다혜는 이미 술이 왕창 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술도 사실은 안 먹었다는 것 같아요.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를 시켰는데 그 동행했던 남성이 소주 반 병을 마시고 그리고 사실상 거기서는 문다혜가 이미 인사불성이 됐기 때문에 술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남성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여자를 그냥 내팽개치고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이 남성은 누굽니까? 이 남성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그렇게 같이 술을 먹을 정도로 인적 관계가 있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차로 다가갈 때 적어도 음주운전을 말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성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 처음에 동석했던 두 사람의 남자 그리고 나중에는 한 사람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이 남자들이 원래가 아는 그런 어떤 동행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서 소위 헌팅을 해가지고 즉석 만남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들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는 해야 된다. 그래야만 술에 먹은 양도 정확히 나오는 것이고 또 술 말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혹시 술만 먹고 저렇게 비틀거릴 수가 있는가 뭔가가 있는데 당연히 두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용산경찰서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음주운전만 할 게 아니라 피검사나 두발검사를 통해서 약검사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 11에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운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그럼 음주만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약물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사불성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였으니까 음주운전만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약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음주가 아닌 약물로 인해서 비틀거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술을 많이 먹었다고 얘기하지만 이상한 건 말이죠. 그 전에도 미리 어떤 술집에 갔을 때 거기서도 이 종업원한테 반말을 하고 쌍스럽게 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종업원이 자기한테 반말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술 가져와라고
여기를 탕탕 치고 탁자를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술이 아니라 약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에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가 이게 그냥 평범한 동네입니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해밀턴 호텔 뒤에 이태원 외국인도 많고 그리고 사실상 강남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지금 이 마약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유통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자기가 직접 안 먹었다 하더라도 같이 왔던 그 남자가 거기다가 투입을 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 남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약물을 했는지 뭐 술을 먹은 건지 술을 먹었다면 어떤 술을 먹었는지 술의 종류, 술의 양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0.149가 나왔지만 음주운전 0.149 갖고 그 정도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될 수 있는지 플러스 알파 다른 것이 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험운전 치사장치라고 하는 것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약물을 했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강신업TV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를 짚고 있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동반자가 누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동반자랑 같이 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0.149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술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차, 2차, 3차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1차에서 뭘 얼마 먹고 2차에서 뭘 얼마 먹고 3차에서 뭘 얼마 먹고 1차에서 누구랑 먹고 2차에서 누구랑 먹고 3차에서 누구랑 먹고 1차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술을 먹었는지 2차에서 몇 시간에 걸쳐 술을 먹었는지 3차에서 몇 시간에 술을 먹었는지 왜 중요하냐면은 술의 양도 중요하지만 술을 먹을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분해되는 해독되는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조사를 해요. 실제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동반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강신업TV입니다.